장제원 의원도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페이스북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올린 거예요. 장제원 의원 생각도 똑같은 겁니다. 대동소이한 거예요. 지금 당 눈치 안 보고 소신껏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다 똑같습니다. 김무성, 장제원, 이현주, 저 같은 사람들, 황장수 소장 이런 사람들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재 영입은 섣불렀고 통합 추진은 미숙합니다. 정치적 상상력이 절실합니다. 통합의 최종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조감도는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통합은 상식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여러분. 통합은 가장 큰 집이 얼마나 더 내려놓느냐가 그 시너지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게 뭐예요? 가장 큰 집이 누구야?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황교안 당대표 아닙니까? 황교안 당대표가 내려놓을수록 그 힘은 더 커진다. 그 시너지는 더 커진다. 그 영향력은 더 커진다. 황교안이 힘을 내려놓을수록 보수 통합의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한 얘기를 당연히 제가 했고 장제원 의원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큰 집이 내려놓지 않으면 통합이 아니라 흡수가 된다. 지분과 같은 좁쌀 논의가 흘러나오는 순간 통합은 끝이다. 제가 말했죠. 흡수할 자신이 있으면 해라. 자, 내 밑으로 다 들어와. 흡수돼. 자유한국당이 흡수돼. 할 정도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높고 황교안 당대표의 리더십이 국민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나 지금 그럴 때냐?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잘 나가냐? 황교안이 그렇게 잘 나가고 국민들이 지금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치면 우리가 표 줄게 하고 외치고 있느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지 않나 하는 겁니다. 큰 집이 내려놓지 않으면 통합이 아니라 흡수가 된다. 통합은 범위를 얼마나 크게 잡느냐가 중요하다. 개혁적 보수를 넘어 합리적 중도까지 함께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보수끼리 백날 뭉쳐봤자 선거 못 이긴다.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 세력이 쪼그라들었어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우리끼리만 뭉쳐서는 보수들만 다 모여. 보수들만 모여서 보수표만 얻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택도 없다. 안 된다. 선거에서 100% 진다. 합리적 중도까지 함께 해야 이길 수 있다. 그것이 핵심이다. 말하자면 유승민을 넘어서 안철수까지 함께하는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다. 유승민을 넘어서 저쪽에 있는 약간 이 사람은 좌야우야 헷갈릴 만한 안철수까지 끌어올 수 있느냐? 변혁 신당 추진단은 권은희 의원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권은희 의원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흔쾌히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통합이고 혁신이다. 지향점이 분명해야 된다. 지향점이 분명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또 지금 자유한국당 무슨 결과를 원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황교안 당대표는 어떤 결과를 원하고 있을까요? 분명하지 않다. 황교안이 원하는 통합이 뭔지, 결과가 뭔지, 황교안은 어떤 결과를 꿈꾸고 있는 건지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통합이 되겠는가? 지향점이 분명해야 된다. 과거와 수구를 떨쳐버리고 미래와 혁신으로 나가야 된다. 지금의 통합 작업이 국민들에게 그런 설렘을 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 국민들이 지금 통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겠는가?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이나 지금?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라도 그런 설렘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봐야 된다. 여러분, 지금 자유한국당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야,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잘 될 것 같다. 이것이 잘 됐을 때 어떤 모양이 되겠다.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결과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과연 이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 될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설렘과 매력, 그것을 담아낼 통합추진단이 구성되고 가동되어야 됩니다. 밋밋한 통합선언이 용두사미로 끝났을 때 불어닥칠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통합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을 때 오히려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장제원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하던 얘기랑 최근에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 얘기하던 얘기, 그 얘기와 이현주 의원이 하고 있는 얘기랑 똑같죠? 그 얘기와 장제원 의원이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이 얘기가 또 홍준표 전 대표가 하는 얘기랑 똑같고 그런 겁니다, 지금. 황장수 소장이 하는 얘기랑 똑같고 개혁을 말하는 얘기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짰겠습니까? 사람 생각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정치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과 설렘을 줄 수 있는 말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입을 열 때마다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황교안 당대표의 얘기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 국민들이 들었을 때 깨우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나 사뭇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초보적인 모습입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 들러리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를 본인이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자리에 갔다. 문재인, 이해찬, 5당이 함께하는 그 만찬 자리에 어쨌든 갔다. 그럼 그때부터 황교안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국민들을 향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이 얘기가 문재인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당대표의 한마디 한마디를 국민들이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이해찬 당대표가 어떻든 간에 황교안 당대표한테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쏘아붙였어요. 그런데 이게 황교안 당대표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해찬이 한 이 얘기가? 국민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해찬은 그래도 노련한 정치인이니까 이거는요 황교안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한 얘기인 겁니다. 국민들 들으라고 이해찬이 얘기를 한 겁니다. 황교안 당대표 하면서 황교안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유당을 비판한 거죠.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고. 그런데 이 말에 황교안 당대표는 그게 무슨 말이냐라면서 역정을 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본인은요 당대표인 자리고 그 자리는 국민들이 어떻든 간에 집중을 하고 보고 있는 자리인 겁니다. 분명히 이해찬은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들을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버럭 화를 냈다. 일부러 그랬나요? 버럭 화를 내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나요? 아닐걸요? 실수일 겁니다. 저는 분명히 황교안 당대표가 실수를 한 것이다 라고 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자꾸 실수하고 판단 미스를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돼요. 국민들이 듣는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얘기들은 국민들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라는 얘기로 나가서 얘기를 했어야 됐다. 문재인한테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이 그거 듣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황교안 당대표 머리까지 깎고 그렇게 했는데도 말 안 들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냥 밥 먹으러 온 만찬 자리에서 얘기한다고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럼 뭐야? 거기 왜 갔어? 국민들한테 할 얘기를 하라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서 버럭하고 정말 정치적이지도 않은 얘기 국민들이 들었을 때 이거 뭐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나 하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렸죠. 이해찬 의원에 말린 겁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정말 전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갔으면 국민들에게 뭔가 어필할 만한 뭔가 멘트를 날렸어야 됐다. 그 정도 준비는 해갔겠죠? 설마 하니 그 자리에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갔겠습니까? 분명히 다 생각했을 거예요. 참모들 모아놓고
내가 거기 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리고 이해찬이니 뭐니 이중대 삼중대 이런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나를 공격을 하겠지? 그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작전을 짜고 갔겠죠. 근데 왜 이렇게 말아먹었냐? 그 이중대 삼중대 요런 뭐 다른 당대표들에게 말린 거 하나, 문재인 그 분위기에 말린 거 하나,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황교안 당대표가 임기응변을 못한 겁니다. 임기응변이요. 다 준비를 하고 칼 열심히 갈고 내가 가서 이런 얘기 해야지 저런 얘기 해야지 준비를 하고 갔는데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경험이 적어서 노련한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참 그래서 사실 나름대로 잘한다고 열심히 준비해서 갔을 텐데 참 본인이라고 해서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잘 안 됐겠죠. 참 저도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본인은 얼마나 잘하고 싶었을까? 근데 왜 이렇게 됐나? 아직 내공이 부족한 겁니다. 참 그래서 이게 정말 열심히 하려고 갔을 텐데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안타까웠기 때문에 제가 참 이것을 막 역정을 내고 왜 그따위밖에 못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안타까웠다.